안녕하세요. 컬러방TV의 한지훈입니다. 오늘 컬러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눠볼 거냐면 컬러와 성격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성격 검사 여러 가지로 참 많이 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애니어그램 검사를 해봤는데요. 참 흥미롭고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격이 컬러랑 닮은 부분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여기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컬러를 잠시 감상하시면서 나랑 닮았다고 생각되는 컬러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럼 저도 저의 컬러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서 컬러와 성격 이야기를 한번 재미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감상해보세요. 이제 빨강색부터 마젠타까지, 자주색까지 우리 먼 색상 안에서 봤던 10가지 컬러를 차례대로 감상하셨어요. 참 아름답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금 작품들은요, 하바리움이라는 공예, 플라워 공예인데요. 이 안에 있는 꽃들이요, 다 생화예요. 하바리움을 제가 원래 기억 강의할 때 특히 여러분들 성인들 스트레스 푸는 활동으로 정말 많이 좋아들 하세요. 그리고 내가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엄청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요. 아주 좋아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물론 다 제가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컬러를 골라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나랑 닮았다고 생각되는 컬러에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저랑 닮았다고 생각되는 컬러를 하나 고르자면 뭐 여러 가지 컬러가 있지만요. 저는 저를 소개드리고 싶은 컬러는 바로 이 초록색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하바리움이 빛에 더 비치니까 이 컬러가 훨씬 더 아름답죠? 사실 컬러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빛이에요. 빛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아무리 아름다운 컬러들이 있다 해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컬러가 존재하는 데는 빛이 필수입니다. 우선 초록색은 여러분들 이 컬러들 중에서 보면 중간에 있죠? 이 초록색은요, 난색도 아니고 한색도 아닌 중간색이라고 해요. 초록은 무슨 색이랑 무슨 색이 섞였죠? 파랑이랑 노랑이 섞여 있죠? 네. 파랑과 노랑이 섞인 이 중간색으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중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녹색의 성격은 어떨까요? 우선은 좀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디로 치우치지 않아요. 완전히 막 이쪽으로 가지도 않고 이쪽으로 가지도 않고 그냥 중간을 지키는 성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록색 성격은 뭐가 먼저 싸움을 걸어서 어떤 문제를 만들려고 하진 않아요. 보통 싸움을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걸죠. 그러면 이 초록색 성격들은요, 우선 이거를 무마하려고 그냥 좀 가만히 있어요. 이 초록색은 되게 많이 참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제는 덮어지는데 초록색은 점점 힘들어요.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다가 이 초록색이 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면요, 아플 수도 있고요. 나에게 쌓이는 화를 참지 못해서 막 엄한데 막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성격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표현하고 나에게 쌓인 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활동들이 되게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요. 제가 초록색 에너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컬러는 바로 이 빨강색이에요. 이 빨강색은 강한 활동력을 주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컬러예요. 이 에너지를 닮았거나 내가 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굉장히 활동력이 뛰어나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막 실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 여러분들 주변에 무언가 먼저 빨리 움직이거나 무언가 좀 급하게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저분은 저 사람은 빨강색 에너지가 많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빨강색 에너지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같이 지내거나
보완할 수 있는 컬러 톤들은 당연히 반대에 있는 에너지들이겠죠. 이 컬러가 너무 에너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 뜨거운 이 컬러 에너지를 잠재워줄 수 있는 그런 컬러들은요, 보통 파랑색이나 이런 청록, 초록 계열들이 많이 있어요. 이 파랑색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선 굉장히 내가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건 싫건, 내가 힘들건 어쨌거나 우선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이런 파랑색 성격은 자기 스트레스를 좀 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하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활동들이 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파랑색의 반대쪽에 있는 색 한번 볼까요? 주황색 성격은 어떨까요? 주황색은요, 자기 표현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모임이라던가 파티 이런 것들 만드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 주황색 에너지가 굉장히 색이 흐려져서 빛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황색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교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되 내가 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의식하거나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노란색을 볼까요? 노란색 어떠세요? 너무 예쁘죠? 이 안에 있는 장미 노란색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마치 새로운 어떤 빛을 받아서 새 생명이 피어나듯이 이 꽃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노란색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호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실제로 이 노란색의 파장은 뇌를 활성화시켜줘서 단기 기억력을 상승시켜주거나 아니면 공부할 때 이럴 때도 도움이 되는 컬러라고 해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무조건 초록이 편한 건 줄 알았죠? 노란색도 도움이 되는 컬러라고 합니다. 이 노란색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보력에 강하다거나 뭔가 새로운 것들을 먼저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은 또한 어떤 열린 마음, 의미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에너지들이 많이 있어서 매우 활발하고 또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란색은 태양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색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봐도 햇빛이랑 느낌이 되게 비슷한 색이 이 두 가지 정도가 되겠죠? 네. 이거는 약간 석양의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태양을 가장 많이 닮은 컬러인데 이 노란색이 빛을 잃게 되면요, 그냥 암흑이 돼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노란색을 가진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들을 주변에 잘 활용하되 이 에너지가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반대색들을 잘 활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노란색이랑 반대쪽에 있는 컬러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남색을 한번 볼게요. 노란색과 느낌이 완전 대조적이죠? 되게 차분하면서 뭔가 편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이 남색은 파란색보다 훨씬 더 내려간 컬러예요. 그래서 제3의 눈이라고 부르는 아주 깊은 생각의 컬러입니다. 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되게 깊고요. 생각을 많이 확장하면서 깊이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고 뭔가 계획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지만 반면에 너무 생각이 깊어지다 보니까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저를 초록으로 소개드렸잖아요. 그런데 저의 생각하는 어떤 에너지의 특징은 이 남색의 특징이 좀 많이 있어요. 저도 생각이 되게 많이 확장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좀 실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대에 어떤 활동하는 그런 에너지, 이런 난색 계열의 에너지를 좀 보완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연두색을 보겠습니다. 참 예쁘죠? 이렇게 빛을 받았을 때 정말 예쁜 컬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연두색은요,
새롭게 피어나는 생명, 이런 새싹이 떠오르잖아요. 새싹하면 뭐가 생각나죠? 새로운 생명, 어떤 어린 아이도 생각나죠. 이제 통계지만요. 이 상냥한 이 연두색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애기들이 막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받잖아요. 아, 예쁘다, 귀여워, 이렇게 많이 사랑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많이 사랑을 받게 되겠죠. 또한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연애 심리를 가지고 있을 때 연두색이 또 갑자기 당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연두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애정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어떤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겠죠. 네.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컬러는요, 독립력인 것 같아요. 이 청록색, 되게 밝은 청록색인데요. 털카이즈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이 청록색의 에너지는요, 독립성, 어떤 엘사의 컬러처럼 나만의 길을 가는 그런 주관이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람에 많이 이제 의지하는 그런 색보다는 내가 생각한 것을 그냥 그대로 밀고 가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어떤 직업적으로 보자면은 어떤 학자라던가 뭐 연구하는 사람들, 혹은 뭐 나 혼자 일하는 사람들, 그런 게 성격에 맞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제 보라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색은 참 이전부터 되게 말이 많은 컬러죠. 우리 뭐 어렸을 때 너 무슨 색 좋아해? 그럴 때 보라색 좀 에이 정신병자 이러고 우리 놀렸던 적 있으시죠? 네, 저는 기억이 있어요. 제가 놀린 건 아니지만 봤습니다. 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이 보라색은요, 정신의 컬러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술가들에게 많이 있는 컬러가 또 보라색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차크라 이론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 사람의 몸이 죽으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이 자연에서 왔다는 그런 이론에서 시작을 했을 때 사람의 몸이 태양이 주는 빛에서 컬러를 받아들이는 부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보라색은요, 특이하게 우리 사람의 몸의 거의 끝에 있는 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의 컬러라고도 하고요, 혼의 컬러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 몸을 벗어난 에너지가 같이 무언가 공존하다 보니까 약간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 혹은 무언가 튀거나 좀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거나 일상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많이 가지고 있는 컬러입니다. 참 부러운 컬러예요. 아름다운 컬러이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젠타색을 보겠습니다. 좀 뭐 핑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빛을 받아서요. 마젠타, 자주색이라고 부르는 빨강색과 보라색 사이에 있는 컬러예요. 빨강색의 어떤 움직임의 에너지와 이 정신의 에너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사랑을 되게 많이 주는 컬러인데요. 이 연두색의 약간 아기 같은 컬러와는 조금 다르게 어떤 헌신? 모성,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많이 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젠타가 어떤 엄마의 컬러, 엄마의 에너지를 가진 컬러, 직업적으로는 사람들을 좀 많이 돌보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 있죠. 선생님이라던가 어쨌든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그 사람들을 맞추는,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많이 이제 필요로 하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직종에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의식적으로 이런 마젠타색을 좀 많이 봐주시는 것도 나의 어떤 성격이 갑자기 바뀌진 않겠지만 그런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10가지 컬러로 간단하게 성격 이야기를 좀 알아봤어요. 물론 못된 게 그렇지만 이런 성격에 대한 것들은 100% 맞진 않아요. 사람들마다 개인 환경이 다르고 또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심리에 의해서 또 이런 에너지가 컬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에너지 특징을 활용해서 그것을 성격이랑 매치시킨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뭐 혹시 좀 맞지 않게 된다라면은 나에게는 한 가지 컬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나 보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아까 저를 이렇게 초록으로 저를 소개했지만 제가 저를 잘 관찰해 보면 저도 정말 다양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상태가 좀 되게 안 좋고 뭐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거나 할 때는 전반적으로 좀 에너지가 다운된 거를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무언가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꺼내 써야 되는데 이렇게 꺼내 쓸 무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혹은 꺼내 써야 되는데 배터리가 별로 없어. 뭐 핸드폰이 꺼지려고 그래.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컬러는요, 이 모두예요. 이 모두. 이 모든 컬러가 우리 안에 골고루 들어있을 때 우리는 아주 균형 잡힌 어떤 인격체로 좀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뭐 초록이 있다고 제가 맨날 뭐 평화만 유지하고 절대 싸우지 않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오늘 컬러 성격 이야기 들으셨으면 아, 내 컬러는 이런 느낌인데 아, 내가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나는 이런 컬러 에너지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컬러가 나에게 긍정적인 상태에서는 이 컬러를 많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컬러가 나에게 좀 부정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할 때는 보통 반대되는 어떤 그런 컬러들을 좀 많이 활용해 보시고 많이 지켜봐 주시면 내 감정이나 어떤 나의 마음을 조금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컬러는 맹신하는 어떤 점이 아니에요. 컬러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를요, 우리 눈을 통해 우리 머리로 연결돼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 시각적인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런 컬러를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도구로 활용하면 우리의 컬러가 없던 단조로운 삶이 조금 더 재미있어질 거예요. 오늘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삶이 조금 더 컬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조금 더 다채로운 또 다이나믹한 그런 슬기로운 컬러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컬러 성격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퍼스널 컬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어요. 성격에 대한 컬러도 있지만요. 사람에 대한 컬러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신체와 연결하면 퍼스널 컬러인데요. 퍼스널 컬러에 대한 어떤 궁금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한 가지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 컬러 성격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이 10가지 컬러 중에서 나랑 닮았다고 생각되는 컬러를 하나 골라보셔서 댓글로 컬러와 그 다음에 나랑 어떤 부분이 닮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 한 분께 제가 하바리움 이 조명과 이 하바리움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